능력이 100%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막 해보다가 특히 이런 경우 많아. 사주를 잘 푸는 분이 계셔. 그래갖고 막 물어봤는데 하다가 내 거를 실험처럼 물어보자. 우리 아들이나 딸 거를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 틀려. 에이, 그것도 모르던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맞죠? 뭐든지 예외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주는 운명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아무리 사주가 안 좋고 능력이 없게 태어났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점수가가 너무 점수를 잘 치고 진짜 90% 100% 맞추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를 해요. 왜? 청기누설 때문에 하늘에서 잡아가요. 맞죠? 사람 태어나게 할 때 그 10천과 12지지를 비밀로 딱 숨겨놨는데 신이 인간들이 지금 연구해가 이 정도 찾는 것만 해도 지금 신이 봐서는 괘씸하지. 그죠? 너희들이 몰라야 되는데 알아가지고 막 열심히 잘하니까. 근데 너무 100% 다 맞추면요, 그분은 청기누설로 하늘로 잡혀간대요. 그래서 보통 어떤 분을 잘한다고 하냐면요, 한 7, 80%만 알아내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으로.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0명 사주를 봤을 때, 그죠? 7명에서 8명만 잘 찍어내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확률이고 경험의 한분이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꼭 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손님들 혹시 물어도 얘기하세요. 특히 비유를 어디 하면 참 좋냐면요, 일기예보 있잖아요. 일기예보. 요즘은 또 많이 발전됐죠. 그래도 많이 틀리죠. 그렇게 슈퍼컴퓨터를 많이 갖다 놓고 돈을 쏟아부어도 맞힐 수 있는 확률이 66%예요. 그 비하면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리고 나로호 발사 아시죠? 우리 인공 발사체 그거 2조 들였대요. 2조 들여서 했는데 몇 번 만에 성공했어요? 3번 만에 성공했어요. 그거 발사체 수많은 박사가 다 매달리고 2조를 쏟아부어도 실패한다니까요. 그럼 3번 중에 한 번 됐으니까 몇 프로예요? 많이 해봤자 35%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손님들이 만약에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32페이지 갈게요. 자, 요렇게도 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도 보고요. 아침, 낮, 저녁, 그것도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32페이지는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33쪽도 아까 설명드렸어요. 나이. 그럼 사주 보는 법. 사주는 어떻게 보느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7글자와의 관계를 보는 거다. 일간 중심으로 나머지 7글자와의 관계를 보는 게 사주를 푸는 거다. 34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관과 지지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정관은 우주를 의미하고 하늘을 의미하고 있고요. 지지는 지구고 땅인데, 그럼 실제 사주 풀 때는 뭐 우주를 설명하고 지구를 설명하느냐? 아니에요. 실제 사주 풀 때는 정관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꿈이고 희망이에요. 그거 좀 써놔주세요. 사주 풀이 할 때. 자, 그럼 요거를 보고 할까요? 자, 이 사람은 정관의 글자 볼게요. 신, 무, 경. 이 글자는 이 사람은 생각이, 이 사람은 바램과 생각이 경과 무와 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인 두 개죠. 인과 오와 묘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관과 지지의 차이입니다. 위에 거는 생각, 밑에 거는 활동, 현실. 자, 이렇게 됐고, 요거를 이제 십성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자, 병화에 있어서 경금은 뭐가 되죠? 자, 화극금이죠. 그럼 재죠. 재고 음양이 같으니까 현재. 이는요, 자, 목이고 화니까 목생화, 인성이죠. 양양이니까 편인이 돼요. 이런 식으로 십성을 하나 찾아야 돼요. 자, 또 요거는 요 편인이니까 똑같이 편인이죠. 무토는 뭐가 되죠? 화생토. 화생토, 식상 중에 하나인데 양양이니까 식신이 되죠. 그리고 오는요? 맞죠. 겁재가 돼요. 자, 묘는요? 목생화, 음양이 같으니까 정인이 되고요. 금은요?
정제가 돼요. 자, 이제 실제 해석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청강만 먼저 보세요. 이 사람은 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식신을 좋아하고 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럼 재가 두 개의 식신 하나죠. 재는 여러분들 자 여기 아까 남자라고 좀 기준 잡았죠? 재는 자 뭐죠? 쉽게 돈도 되고 여자도 되죠. 그럼 이 사람은 돈과 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 정관으로 봤을 때. 근데 실제로 볼까요? 실제는 인성과 겁재와 인성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죠? 인성이 가득하네요. 그럼 실제는 이 사람은 인성을 쓰는 사람인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 인성이라는 건 직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직업적으로 인성의 직업은 인성은 공부 쪽이기도 하고 선생님도 되고 문서 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문 기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전문 기술 쪽 직업이 어울려요. 인성입니다. 이 사람은 공부를 하면 잘할 사람이다 못할 사람이다? 잘할 사람이죠. 잘할 사람이죠.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아까 편재 편인이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학창 시절에 이 친구는 공부를 방해하는 운도 있고 공부를 잘하게 하는 운도 있죠. 이때는 어떻게 볼 것이냐? 청간과 지지에서 영향력을 청간은 1로 보면은 지지를 2로 보는 사람도 있고 3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다? 현재보다는 편인 성향을 더 많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청간과 지지. 왜? 얘는 생각이고 얘는 현실이니까.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겠네요. 이 친구는 여자에도 관심도 많고 돈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자기 현실은 이게 안 됐던 거지. 엄마가 아주 무서워서 부모가 아주 무서워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던 현실일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현실과 이상. 자기는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싶고 여자도 만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 거지. 공부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청간가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딱 하나로 다 있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청간이 1의 영향이 있다면 지지는 2나 3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하고 더 가까운 게 오고. 그리고 자, 또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이 사람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직업이나 사회생활을 뭘로 하는지 볼게요. 인성과 식신이 있죠. 인성은 공부죠. 공부해서 식신은 뭐다?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아주 흡수도 잘하고 말도 공부한 걸 말로도 잘 푼다는 얘기죠. 말로 푼다는 건 선생님도 있지만 작가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변호사도 있고 또는 연예인도 연예인도 뭐 인성을 배워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국한시키지는 말고 일단 이건 뭔가를 배우고 배웠는데 특히 편인은 정인보다는 특수한 학문일 경우가 많아요. 특수한 학문. 그죠? 공부도 있겠지만 다른 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를 근데 이 친구는 배우고 내뱉고를 참 잘하는 친구구나. 이거를 이용해서 직업을 얻으면 오래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배우자로 갈게요. 아까 겁재, 재물을 겁탈한다. 너무 크게만 또 매이지 마시고요. 일단 겁재니까 나하고 그래도 화가 오행이 같죠, 배우자가. 그래서 둘이가 뭐 영 안 맞진 않아요, 그죠? 같은 화니까 일단 코드가 좀 맞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둘 다 화니까 어때요? 화들은 양보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서로 내가 맞다지. 그래서 이 병호 같은 경우는 서로 부부지간에 좀 다툼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병은 남편인데 여기 밑에가 화고 밑에가 예를 들어서 뭐 목이다 쳤게 뭐 그럼 목생화 해서 이 배우자는 나를 참 잘 생해주는 배우자죠. 이렇게도 되고요. 또는 화생 밑에가 토라면 화생토 내가 계속 생해주는 관계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봐요. 내가 생해주느냐 생업을 받느냐 또는 서로 같아서 뭐 그지? 좀 다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음과 양으로서 한 사람은 외향적이고 내성적일 수도 있고 요렇게 요것만 알아도 봐봐요. 오늘 처음이지만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성향 파악이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볼까요? 재하고 인인데 정재 정인이에요. 자, 정자가 붙은 거는 조금 더 모범생이라는 뜻이에요. 편인 편재보다 편은 조금 기울어진 거죠. 그래서 공부를 뭐 하고 자기가 내켜야 공부를 해. 이 편인들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거기에 비해서 정의는요
그냥 일반적인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엄마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어요. 이 정의들이. 그리고 또 정제는요. 돈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투기적인 돈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거, 월급 받는 걸 좀 더 좋아해요. 따박따박 모으는 거. 그러니까 편제하고 정제의 성향이 그래요. 편제는 좀 한 방을 노려요. 한 방.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편제가 많은 사람은 투자를 해도 올인을 하는 스타일이죠. 그게 비해서 정제는 좀 그거를 분산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제 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꼭 뭐 투자 안 하고 저금만 한다 이렇게만도 안 봐요. 요즘은 정제는 투자를 하더라도 그래도 편제하고 달리 조금 더 분배를 한다든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식의 성향이 보여요. 이 자식은 정제와 정인의 성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또 아까 이 사람의 미래라고 했죠? 미래에는 자, 정제와 정인이 있으니까 정인이 있으면 이런 말도 써요. 부동산 임대료도 받을 수 있겠네요. 이런 말. 정인. 인성입니까? 문서가 그죠? 정인은 좀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료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인성이 시주에 있으면. 그리고 정제. 이것도 크게 욕심은 안 되고 그죠? 따박따박 모으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제 성향이 있다가 나이 들면서는 정제 성향으로 가는 것도 좀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 쪽에는 이 친구는 좀 재능이, 인성이 재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성 비슷해가 많죠. 그럼 이 친구는 인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은 자기한테 훨씬 유리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오래 해요. 자기 사주에 있는 글자로 직업을 삼으면 오래 해요. 물론 사주에 없는 직업을 갖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사주에 있는 직업을 하게 되면 제가 살펴본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오래 할 뿐더러 그 일에서 중상 계층으로 올라가요. 근데 사주하고 전혀 관계없는 직업도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많이 고전을 해요. 그리고 또 계속 뭔가가 만족이 안 되고 자꾸 뭔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자기 사주에 없는 일을 할 때는. 그리고 오래 할 수도 없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사주를 봐서 적성을 좀 찾고 대학을 가면 써먹기가 좋죠. 자, 여기서 또 하나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연월에서 있죠.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한 걸 써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발표된 자료에 있는데요. 대학에서 전공한 학문을 써먹는 확률이 40%가 채 안 된답니다. 이거 얼마나 낭비예요. 국가적인 낭비고, 그죠? 개인으로 봐도 낭비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좀 알고 갔으면 저는 이거 훨씬 퍼센트가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은 전공을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가 나와요. 뭘까요? 어디를 보면 될까요? 요 8글자 중에. 사주를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가 여기. 요 3글자 있죠? 요 3글자. 요 3글자. 요 3글자에 인성. 정인, 편인도 상관없어요. 인성의 글자가 있으면 대부분 전공한 거를 써먹을 확률이 높대요. 인성 글자가 앞에 있을 때. 이 사람 어때요? 인성이 앞에 있죠? 그죠? 이 사람은 전공을 써먹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나중에 못 써먹을 직업에 투자 너무 하기 아깝잖아요. 특히 요즘은 취업 안 되면 대학원 가고 석사 박사 하잖아요. 근데 연월에 그 인성이 없으면 써먹을 확률이 낮아. 그러면 그걸 밀어주기보다는 차라리 그 친구는 장사나 사업이 더 맞겠다 했더니 그걸 밀어주는 게 오히려 낫죠. 그래서 그런 거 구별해서 쓰기 좋아요. 요 글자에서 월간, 월지, 일지 3개의 인성이 있을 때는 써먹을 확률이 높고요. 없을 때는 못 써먹을 확률이 높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